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신년 계획 잘 세우고 계시죠? 연초부터 일본은 지진이 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부터 좋지 않았는데요. 호주는 날씨로 인한 피해가 주된 뉴스였습니다. 간간히 일본 항공기 사고에 타고 있던 호주 승객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세계의 흐름에 잠깐 묻어가려는 노력도 많이 엿보였습니다. 연휴 동안 무엇보다 이 크리켓과 테니스 경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호주에선 백신 사건으로 호감을 많이 잃은 노박 조코비치와 다리 부상이 심해진 라파엘 나달이 모두 패배하면서 1월 14일 개막되는 호주 오픈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날로 새로운 자산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이 급상승, 급하락 등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가격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제 코인마켓도 이전보다는 훨씬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크립토 시장은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얼추 맞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 코인마켓의 도박판보다는 기술이나 사용성을 공부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로 크립토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싶다면 이번 출시되는 ETF를 조금 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크립토 시장은 아직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일 먼저 월렛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다음은 각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체인 내에서 거래하려면 각 네트워크별로 네이티브 토큰을 사용해야 하고 체인 간 호환은 토큰 랩핑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앙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를 외치는 크립토지만 대부분이 중앙화된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을 이용합니다. 이번 ETF 출시도 이 비트코인의 중앙화 거래소를 하나 텄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크립토의 본질은 탈중앙화는 이 거래면에서는 이미 중앙화된 느낌입니다. 잠깐 초반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골프 브러쉬는 골프백에 달고 다니면서 스윙 후 더러워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 골프 브러쉬 구매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 리뷰를 안 따셨다면 아마존의 리뷰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CPI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3%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0월에 4.9%보다 떨어진 숫자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의견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월까지 분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면 방향이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지난 1년간 CPI 숫자인데 작년 1월만 해도 7, 8%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이 11월에 확 낮아진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제일 아래 바닥선은 0이 아니라 4%부터라 이 11월 막대가 더 낮아 보이게 그려졌습니다. 이번 11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식품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오일 가격 하락으로 이 연료와 교통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의류나 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은 거의 없던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무슨 가격이 올라와서 이렇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가를 보면 주택 가격이 6.6%나 오르면서 CPI를 견인했고 이에 따라 렌트비도 7.1%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세가 10.7%나 올랐으나 이 전기세는 정부 보조금으로 실제 국민들의 소비에는 영향이 조금 덜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이 전기세가 2024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2024년 중순인 이 7월 1일에 리셋하는 소매 요금을 적용하면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폭은 미세하겠지만 지난 2년간 거의 40%가 오른 것에 비하면 더 오르지 않고 낮아지는 것에 안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2022년 이 알바니지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전기세 인하에 드디어 조금 발맞춰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라면 가격이나 소주 가격이 뉴스에 나오고 정부도 가끔 권고 사항을 내놓곤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고기 가격이나 야채 가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자 호주 정부가 코일스에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코일스가 잘못 걸려서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정부가 모든 슈퍼마켓에 주는 경고로 볼 수 있는데요. 명목으로는 이 코일스가 농부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높게 파니까 이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농부들이 제값을 받게 중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코일스는 농부들에게 돈을 더 쳐주는 것보다 바로 비프 스테이크와 램찹 가격을 20% 인하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뜻을 제대로 간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3달 동안 300여 개의 상품 가격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 코일스가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알바니지 수상은 슈퍼마켓들이 빠르게 내리고 있는 도매가를 아직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녹색당 의원은 이 코일스나 우럴츠 슈퍼마켓 CEO들을 불러 이 상황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급하게 올랐던 소비자가가 정부의 압력으로 조금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호주도 내년 선거를 치르려면 올해 서민 경제가 좀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 한 해는 이 인플레이션은 잡히면서 이자율은 내려오는 좋은 한 해가 되겠지만 부동산만큼은 이자율을 내리면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부분에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 2024년 첫 달 보람차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뉴스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